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좋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딱 좋아요. 여기저기서 축제가 있다고 사람들이 많이 붐비더라고요. 가을은 가을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을에는 수확의 계절 아닙니까? 가을에 수확을 해야 되는데 봄에 씨 뿌리지 않고 수확을 할 수 없죠. 그래서 모든 것은 그 때가 있고 또 그 때를 맞춰서 시작을 해야 결과가 있는 것인데, 보통 우리는 시작보다는 결과에 더 초점을 두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하면 잘 되면 좋죠. 그런데 어떤 일을 할 때 먼저 딱 이 일이 이렇게 이루어져야지 그러고 생각하고 시작을 합니까? 아니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서 이 일이 잘 되기는 바라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까? 보통 뭔 일을 시작하면 이건 이렇게 될 거다 하고 자기 마음속에 기대를 가지고 벌써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간혹 보면 사람들이 목표지향적인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근데 시험을 본다 그러면 합격이라는 거에 딱 걸어놓고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하루하루 공부를 하면 그 공부한 결과로 시험을 보면 합격할 수도 있다 하는 거 하고, 합격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결정을 해놓고 하는 거하고 사람의 마음 자세가 좀 틀린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걸 확실하게 결정을 해놓고 시작을 해야 동기부여가 된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목적을 이미 정해놓고 시작하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감이나 괴로움이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근데 꼭 목적을 정해놓고 그 목적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시작하는 그 마음이 벌써 완성된 상태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시도가 곧 열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람들이 이미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완성이라고 그래요. 보통 우리가 시작은 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시작이 반인 게 아니고 시작이 완성이에요. 그게 처음에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는가를 가지고 그 사람이 이미 그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그 시작하는 마음이 올바르지 않다거나 진실되지 않거나 이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기 어렵겠죠. 그러니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하면 그 결과도 좋게 이루어질 거예요. 거기에는 꼭 이만큼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결과물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으면 그것이 좋은 결과가 나오든지 안 좋은 결과가 나오든지 그 마음은 똑같은 마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작했던 마음이 끝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될 수 있는, 이미 시작이 완성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혹 준비가 좀 더 되면, 또 상황이 좋아지면 내가 그 일을 시작할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준비가 될 때가 있을까요? 뭐 계획하고 나서 딱 내 마음이 흡족하게 준비가 된 때 있었습니까?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시작하는 첫 걸음이 있어야지 10걸음, 100걸음이 있는 거지. 첫 걸음도 못 뛰면서 내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완전히 완벽하게 준비가 되면 그때 첫 걸음을 뛸래 이렇게 보면, 아무리 많이 완벽하게 준비한다 해도 첫 걸음이고 부족하게 뛰어도 첫 걸음이에요. 근데 이미 첫 걸음을 뛴 사람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첫 걸음을 뛰고 점점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고, 완전히 완벽하게 준비하고 첫 걸음을 뛴다는 사람은 아직도 출발을 못하는 거예요. 준비가 아무리 완벽하다 하더라도 이미 출발한 사람보다는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작이 곧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모래시계 이렇게 뒤집어 놓잖아요. 모래시계 이렇게 딱 한 5분이면 5분 이렇게 뒤집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딱 멈춰 있다가 한 방울이 떨어져요. 그러고 나면 그 뒤에 쭈르륵 쏟아지는 거예요.
처음에 그 한 방울이 떨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멈춰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한 걸음을 뛰었을 때 이미 그것이 마음이 가기 시작하는 것이지, 내가 준비가 되면, 상황이 되면, 좋아지면 이렇게 준비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겠어요? 그 하나의 모래알 하나, 작은 시도, 그것이 있어야 그 나머지 것들이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하는 데 있어서 완벽한 걸음만 걸을 수는 없어요. 가다 보면은 잘못된 길을 가기도 하고 또 잘못되게 넘어지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나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나에게는 발전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에 뛰어넘어서 남들보다 더 빨리 가려고 하는 마음,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도둑심보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조금 하고 많이 이루려고 하는 마음, 이게 그냥 도둑심보예요. 대종사님께서는 이런 분들은 낫도깨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구하지도 않으면서 되기를 바라는 것과 또 하기는 조금 해놓고 많이 이루려고 하는 이런 마음, 이게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마음이에요. 자기가 정당하게 그것을 옳든지 그러든지 잘하든지 못하든지 내가 충분히 노력한 것에 따라서 나타난 결과가 내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것이 진실된 것이고 올바른 것이, 거기에는 잘한다 못한다가 없어요. 그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은 그 자체로가 완성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뭘 더 더해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 성공했다, 이렇게 됐을 때 잘했다, 이런 말을 듣겠어요? 이미 시작이 완전하면 끝도 완전하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래 한 알이 먼저 떨어져서 나머지 알이 수백 수천의 알이 뒤따르는 것처럼 지금 첫 걸음이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요. 그래야 그 시도가 결국 나의 완성을 볼 수 있는 걸음이 되는 겁니다. 결과보다는 그 시도의 목표를 두라는 것은, 결과의 목표를 두면 불안해요. 막 내가 이만큼 돼야 되는데, 이렇게 이루어야 되는데, 꼭 그걸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또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안 될 때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결과에 마음을 두지 않고 내가 지금 시도하는 것에 마음을 두면 굉장히 설레요. 이 일이 내가 지금 이렇게 시작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얼마나 더 많은 일이, 더 좋은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으로 시작하면 굉장히 설레는 거예요. 그래, 목표 지향적으로 사는 사람은 늘 쫓겨 살아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지금 시도 자체를 기쁨이고 행복이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정말 좋아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얼굴 표정 자체가 달라요. 요새 노래 TV에 보면 경연 프로그램 나오더라고요. 근데 내가 합격해야 돼 이렇게 하고 노래 부르는 사람은 긴장하고 떨리고 굳어가지고 평소에 자기 실력대로 실력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것 자체도 나에게는 경험이고 나에게 좋은 기회다. 그리고 내가 정말 노래를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노래를 실컷 불러보자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떨리지도 않고 평소에 자기 실력을 마음껏, 그런 사람이 훨씬 합격률이 높더라고요. 합격을 위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합격하기 어렵지만 노래가 좋아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합격하기가 쉽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표를 보기보다는 지금 내가 시작하는 이 일이 설레고 기쁨이고 또 뭔가 일어날 것 같은 이런 그런 재미, 그런 행복으로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다. 에디슨이 전구를 만들어서 수천 번의 실패를 경험하고 전구를 만들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봤다니,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실패를 견딜 수가 있었습니까?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래요. 저 사람 저렇게 해도 안 되는 것을 저렇게 붙잡고 있다? 10년, 20년 저렇게 붙잡고 있다? 얼마나 그 답답한 일이에요. 그러면 내가 답답한데 저 사람 자기 직접은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어요.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실패를 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힘들었는데 어떻게 그걸 견디고 참고 지금까지 버텼습니까? 물어보니까 에디슨이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전구가 빛이 안 나는지 수많은 경험을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전기가 발생하지 않는 수많은 이유들을 알아내 갔을 뿐이지 그걸 나는 실패로 보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내가 그것을 다 완성을 놓고 본다면 그것이 지금 실패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도 전구가 불이 밝혀지지 않는다는 하나의 이유다. 이것도 하나 알았고 이것도 알았고 이것도 알았고 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기회고 경험이고 과학적 지식을 쌓는 소중한 자산이 된 거예요. 거기를 놓고 어떻게 실패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경계를 딱 닥칠 때 내가 반드시 이 경계를 이겨내야지 이렇게 삼는 사람은 그 경계가 자기를 오히려 더 세게 괴롭혀요. 그 경계를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무거운 경계가 다가와요. 하나 벗어난 거 싶으면 또 하나가 오고 이 1자리를 벗어나면 2자리가 오고 2자리 벗어나면 3자리가 오고 왜냐하면 그것을 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경계가 더 점점 무거워지고 쌓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바라볼 때 경계로 바라보지 않고 이것도 내 마음을 챙길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놓고 보는 사람은 그것이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 또 내 마음속에 그것을 챙길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놓고 보면 그것이 경계가 아니고 나를 만들어가고 나를 발견하고 이런 기회로 재미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대종사님께서도 수행품 44등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음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한 생각하는 즉시로 보통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위대한 일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노력하고 큰 거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 한번 내가 생각하면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 아니면 이것이 나에게는 엄청 중요한 일이고 결국은 내가 이것을 이루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될 거라는 이런 생각으로 그것을 시작한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이루기가 쉽지 않다. 큰 공부의 뜻을 하는 사람은 먼저 작은 일부터 공을 쌓기 시작한다. 작은 시도가 결국 자기의 모든 것이어야 돼요. 이 시도를, 작은 시도는 다 무시해요. 다른 사람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을 내가 생각했을 때 그건 별거 아니야. 나는 더 큰 꿈이 있고 더 큰 성공을 기다리고 있어. 네가 그렇게 그 정도 가지고 나를 도와준다고 그러는데 그 도움 필요 없어. 그 도움마저도 저버리는 사람, 과연 그 사람이 성공을 할 수 있겠어요? 그거 자체도 기회로 생각하고 나에게 정말 감사한 일을 생각했을 때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자기에게 이룰 수 있는 성공으로 가는 것이지, 지금 작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버리고 소중하지 않다고 여긴다면 결국엔 그 사람은 쌓여서 이루는 성공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한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고 매일 들락들락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그래서 아이고 오늘 며칠째인데 왜 이렇게 싹이 안 나오지? 오늘 비도 또 오늘 내가 그렇게 공을 들이고 걸음을 많이 했는데 왜 싹이 안 나오지? 날마다 가가지고 그렇게 해요. 그러다 하루 비가 오고 나니까 그 다음날 가니까 싹들이 다 올라와 있더라. 그걸 보고 내가 나오라고 한다고 해서 싹이 나오는 게 아니다. 조건이 되고 때가 되면 싹은 피게 돼 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우리 마찬가지로 살아가는 게 자기가 하는 노력에 따라서 나중에 기다리면 그 결과가 나타나요. 그런데 자기가 하는 노력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빨리 결과가 안 나온다고. 왜 빨리 안 이루어지냐? 왜 이것밖에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시도 자체가 결국 우리가 시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어야 되지 결과의 목적을 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포기는 끝이 아니라 다른 시작의 신호다. 내가 뭘 일을 하다가 이거 안 되네. 포기하면 넌 그거 또 조금 하다가 또 그만두고 조금 하다가 그만두냐? 이렇게 얘기하기 쉬운데, 포기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대요. 근데 억지로 그것을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아닌 줄 알면서도 끝까지 자기 자존심이라고 생각하고 고집을 부리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내가 잘못하는 걸 보이기 싫고 내가 못난 것을 보이기 싫고 이런 것 때문에 된다고, 내가 된다면 되는 거야.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있으면 안 돼요. 포기할 때는
포기를 할 줄 있어야 돼. 그래야 그 포기가 다른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포기 못하죠. 근데 이것이 딱 그만두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그만둘 수도 있는 거예요. 포기할 줄 아는 것도 굉장히 큰 용기입니다. 포기할 줄 모르고 용기 없는 사람이 포기를 못해요. 끝까지 질질질 끌고 다니면서 끝까지 그 미래를 못 버리고, 근데 그것이 아닌 줄 알고 딱 끊을 수 있는 사람, 그게 용기 있는 사람.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고 또 그것이 바른 길로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지고 흔들리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이 자기에게는 포기가 아니잖아요. 자기의 길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이고 또 완성해가는 그 발걸음인 것이지 그 포기가 좌절은 아니에요. 그만두는 것 자체가 좌절은 아니에요. 거기서 마음이 무너져 버린다면 그게 이제 좌절이 될 수 있지만, 내가 새로운 것, 더 큰 꿈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그건 결코 포기나 좌절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라고 한 것은 시작이 설렘이에요. 내가 무서워서 느끼는 두려움이 아니고 새로운 것, 이걸 또 새롭게 시작하는데 얼마나 또 재미있는 일이 있을까 하는 그 설렘으로, 두려움이 아니고. 불안을 변화의 바람으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변화가 두렵잖아요. 또 불안하잖아요. 이게 잘 될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변화가 불안이 아니고, 야, 내가 이걸 이렇게 되고 싶은데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변화의 바람. 내가 이렇게 생각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길이 열려가는 변화의 새로운 바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네요.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을 설렘이나 또 새로운 변화의 바람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시도할 수 있고 또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고, 자기가 그 시도가 결국 자기의 성공을 안겨주는 열매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도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시도는 이미 과정이고 그 과정 자체로 완성입니다.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사람은 천리길도 없고 만리길도 없어요. 한 걸음을 내디뎌야 비로소 천리도 갈 수 있고 만리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걸음이 결국 천리기도 하고 만리기도 하고, 그래서 시작이 완성이고 열매인 겁니다. 만약에 이 좋은 계절에 또 새로운 거 도전하고 싶으면 한번 또 도전해보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이 가을에 좀 약간 더위가 가니까 조금 더 뭔가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나서, 그전에는 이제 시를 많이 썼는데 요번엔 에세이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좀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망설이고 있다면 이 가을에 시작을 하고 그 시작이 결국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안겨주고 아름다운 꽃으로 빛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